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무기록 관리 및 실무 시간이에요. 벌써 6월이네요.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후회 최소화라는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어떤 효율성, 어떤 성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후회를 줄이기 위한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생들 계획했던 게 좀 힘들고 지루하고 하기 싫고 이럴 때는 5초를 세워보세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좀 힘들고 그럴 때는 5초를 센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행동을 하면 아무래도 좀 효과가 더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자, 그럼 이번 주 강의 시작할게요. 이번 주 강의는 제6장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6장은 이제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경영 정보 시스템,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처방 전달 시스템과 진료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종 경영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업무 방식과 각종 정보, 정보 기술, 조직 구성원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 얘들은 서로 이제 유기적인 그 상호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경영 관점에서 그 정보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정보 기술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업무 방식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구성이 업무 방식, 그 다음에 그 정보, 그리고 조직 구성원, 정보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경영 환경, 그래서 그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업무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 방식은 정보,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정보, 그 다음에 더 정확한 정보, 더 빠른 정보, 그 다음에 더 다양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라든지 정보 기술을 습득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조직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 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그 업무 방식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정보 시스템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업무 방식이 이루어지고 업무 방식은 어떤 정보냐, 어떤 조직 구성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정보 기술 방식을 어떤 것을 도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정보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일단은 뭐 단순 작업 처리만 하던 거리 처리 시스템에서부터 이제 중간 관리자를 위한 경영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그것을 넘어서 조직의 성과 개선이나 조직의 성격이나 사명을 혁신시키기 위한 전략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거래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크로버라는 분과 와스톤이라는 분이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거래 처리 같은 경우는 단순 처리 업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정해서 저장해 놨다가 이것을 이제 그 어떤 활동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그 기업 내부 조직의 내 외부와의 거래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정보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분류라든지 어떻게 정렬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보가 이제 가공되는 게 좀 달라지겠죠. 그런 가공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데이터 저장을 이제 활용하기 전까지 보관해 놓는 거죠. 그래서 수집 조정된 자료를 보관을 해 놓는데, 보관 매체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 잘 알다시피 보관 매체 같은 경우는 뭐 테이프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뭐 디스크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도 이제 어떤 거래 처리 시스템의 한 그 방법인데요. 어떤 저장된 자료를 이용한 문서 작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시간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순 업무다 보니까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거래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적인 자료 입력이에요. 그래서 결과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기본적인 요구라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결과에 대한 자료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업무 방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직의 특성에 맞게끔 조정된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결과이다 보니까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 파생에 대한 자료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결과이다 보니까 어떤 과거 지향적인 자료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위한 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 해결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이 이 거래 처리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은 이제 그 중간 관리자를 위한 시스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의 정보 기술뿐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건데요. 어떤 특정 과업, 인간이 할 수 있는 특정 과업은 인간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업은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되면서 얘들을 결합해 가지고 운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성과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되기는 하지만, 어떤 이제 그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한 그 정보 시스템 계획을 중심으로 한 종합 시스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 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자료의 종합 관리라든지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경영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형을 이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중간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조직의 기능이라든지 경영 과정을 광범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료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조직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전략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의사결정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경영 활동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때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해서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을 했을 때 어떤 그 정보를,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대안을 마련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전략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어떤 그 타 조직보다는 우위를 얻을 수 있게끔 설계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조직이 갖고 있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을 상대방보다 먼저 사용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성공적인 경제 우위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우리 구성 요소에서 나왔다시피 어떤 정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어떤 조직 구성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략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한 기업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경쟁자, 그 다음에 고객, 공급자 등의 경쟁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을 한번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축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이제 그 기업의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가장 상위의 개념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이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그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경영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전략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요것을 이제 병원 경영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제 1단계에서는 원무 관리의 자동화, 그래서 이제 어떤 진료비 상정이라든지 진료비 보험 청구 관리에 이 정보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순한 업무를 하다가 2단계에서는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일반 관리까지 업무를 자동화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 작성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지표 작성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급여나 인력 관리를 할 때도 이런 경영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자, 3단계에는 통합적인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는 어떤 원무나 일반 관리뿐 아니라 진료라든지 진료 지원 이런 것들과 경영 정보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제 그 최종 단계인 의사결정 지원이라든지 전략 정보 시스템까지도 구축이 된 게 요 3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자, 4단계는 우리 e헬스, 유헬스 계속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지원 정보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이제 내부 정보뿐 아니라 외부 정보 시스템과의 활발한 연계도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영 정보 시스템이 병원에 도입이 되면서 병원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까지 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건데요. 자, 보면 이제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 구성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인사 관리라든지 급여 관리, 구매 재고 관리, 재무 회계 관리, 고정 자산 관리. 그래서 이제 뭐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고정 자산 이력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이제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 통계 관리해서 이제 경영진에게 필요한 정보도 즉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진료 실적이라든지 외부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원가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용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게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급여 관리라든지 구매 재고 관리,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이제 어떤 낭비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낭비를 좀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성인데요. 자, 그러면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도입 효과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경영이 투명화, 그래서 이제 경영의 합리화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또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진료 시스템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적중률 높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이제 각 부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따로따로 어떤 그 기록을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락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어떤 그 업무 조정이라든지 협력이 조금 더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용이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라던가 각 부서가 갖고 있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고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활성화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 여러 사람이 똑같은 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시간 낭비라든지 아니면은 각기 분석을 하고 각 부서별로 저장을 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병원의 경영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어떤 비능률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어서 업무 재구성, 그래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조금 더 이제 그 재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도 높이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어떤 그 병원의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진료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어서 이제 이루어진 방면이 있는데, 이제 계속 앞으로는 어떤 전체적인 이제 병원 경영을 위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병원의 정보 시스템의 투자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경영 분야라든지 임상 분야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분석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는 분명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이 조금 변했잖아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서버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GUI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 기술적인 환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환경으로는 77년도에 이제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고 89년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이제 그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이제 더 커지고 이제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수기적인 환경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시스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OCS 처방 전달 시스템 위주로 해가지고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팍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병원 정보 시스템 HIS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임대 서비스 ASP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어떤 병원에도 경영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이제 그 도입이 됐는데, 자 여기 정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다 보면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병원 정보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의 대량적인 생산에 대비를 해서 구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환자의 진료에 관한 의료 기술의 발달이 이제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우리가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하스피라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병원 정보 시스템 HIS.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제 보면 OCS라고 해서 처방 전달 시스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EMR이라고 해서 전자 의무 기록.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EMR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Electronic Medical Recor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환자 기록을 할 때 컴퓨터 기반으로 하는 CPR, 그 다음에 이제 팍스도 이제 그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자 건강 기록이라든지 개인 건강 기록이라고 해서 EHR, PHR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말하듯이 이제 사용하는 그 의학 용어라든지 약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정의. 그래서 병원을 비롯한 어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분석하고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주요 기능이 크게 네 파트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료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원무나 진료 지원, 행정 분야에도 이 병원 정보 시스템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진료 같은 경우는 뭐 처방 관리라든지 아니면 처방에 근거한 간호 관리 자동화라든지 아니면은 검사 결과라든지 누적 결과 조회 통합 이런 것들도 이제 진료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하고 투명한 수납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누락이 방지되거나 삭감률 격감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청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청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줄이기 위한 것도 병원 정보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어떤 EDI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OCS와 연계된 ELS 원가 분석 이런 것들 행정팀에서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요 기능에서 병원 정보 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병원 정보 시스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제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진료 신청을 하면 일단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무과에서 환자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진료 지원팀에 이제 그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 지원팀에서 환자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료와 간호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오더라든지 그래서 의사 진료, 간호 진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이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의무 기록화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오더돼서 실시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진료 간호에 활용을 해서 환자가 이제 그 결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영 정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무과에서 청구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넣으면 일반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급여라든지 구매 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관리를 통해서 여기 진료 간호를 통한 거, 일반 관리를 통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병원 정보가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병원 정보 시스템의 기도 효과를 잠깐 보면, 병원 전체에서 보면 뭐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고객 정보 수정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상담원 같은 경우는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 그래서 어떤 고객 환자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똑같은 질병으로 그 획일적인 서비스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객 만족을 위한 그 병원 경영을 전략을 수립할 때도 그 정보 시스템에서
많은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의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전체에서 이제 외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협진을 통해서 지자체와도 연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차별적인 진료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병원 정보 시스템 기능 요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떤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 핵심적인 기능이 있고, 관리 및 재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부서 관리, 의무 기록, 그 다음에 임상 지원, 이렇게 6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모형인데, 얘 같은 경우는 6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의료 정보 시스템과도 상호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시스템과도 서로 이제 연계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윈윈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중심의 정보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이제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마련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적용 계획, 그래서 기존 시설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적합한 이제 전선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죠? 들어간 경비나 효과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서 병원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병원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외부 환경이 많이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더 환자 중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의료기관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DRG 제도라든지 의학 분업이라는 외부 환경 때문에도 병원 정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내부 환경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진료의 지원이나 학술비 지원, 그 다음에 업무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효과적인 병원 정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요거는 이제 꼭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갖춰질 때는 정확성, 그래서 원하는 장소로 보내야지 엉뚱한 장소로 보내면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 전산망이 고장이 나면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진료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안성,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정보를 접근 제한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투명한 보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도 무시를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PC 수라든지 아니면 전상만 장비를 어떤 걸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성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최단 거리에 가능하면 중앙 지점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보면 병원 정보 시스템의 구축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병원 정보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무 처리 단계에서 진료를 업무를 지원하는, 그 다음에 진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단계, 그 다음에 병원 경영 기능을 조금 지원하는 단계. 그래서 단계가 조금 더 진화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의사 결정까지 지원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 경영 정보 시스템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단계가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경영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라든지 정책 결정 지원, 그 다음에 최종 의사 결정까지 지원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그 발전 단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실무, 그래서 뭐 또 인사급여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단순 사무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보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는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떤 그 관리적인 거라든지 진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타 기관과의 자료 교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더 누린다라는 얘기죠. 단기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제 병원이 한 조직이 조금 더 다른 그 타 조직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의사 결정을 지원해주는 체제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의료진이 이제 의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작업이라든지 그 전에 해왔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PC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좀 아직은 이제 요즘 뭐 졸업한 이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을 고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어떤 호환성 유지라든지 어떤 교체 기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은 24시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24시간 정지 없이 풀 가동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이제 보안이라든지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에 미숙한 이런 인원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좀 적용성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전선화에 따른 경비, 그래서 이 경비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을 짤 것이냐 안 짤 것이냐에 따른 이런 이제 경비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공부한 거 잠깐 살펴볼게요. 이번 주는 제 6장을 살펴봤는데 경영정보 시스템의 개요라든지 아니면은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의 구성이라든지 개념도,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라든지 단계, 발전 단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했을 때 구축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과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과제 제출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병원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를 봤는데, 이번 주 과제는 병원 정보 시스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고 제출하는 것으로 됐어요. 자,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도 수고했어요. 안녕.